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101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일월, 개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개미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일간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개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인 개수는 천간으로는 오행 중 목화토금수 중에서는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죠. 음수. 그래서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처럼 대해수 같이 큰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렇게 큰 종류의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슬이라든가 내리는 빗물 같은 것 있죠. 내지는 작은 옹달샘, 제가 가끔 잘 비유하는 우리 집안에 있는 정수기 있죠. 정수기에서 물을 딱 받으면은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청징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맑은 것이죠. 맑고 깨끗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여름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기온이 한 30도 정도 올라갈 때 마라톤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남자들 같으면 축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족구 같은 거 저도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한때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이제 족구도 하고 해서 많이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는데 여름에 이제 한참 땀을 빼고 나면 가장 땡기는 것이 뭐예요? 시원한 얼음이 동동동동 떠 있는 시원한 물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딱 먹고 나면 그 청량감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와 같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청량감 있는 아주 그런 물을 갖다가 우리가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임수 같으면 개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미직지근하고 약간 물이 텁텁하더라도 그냥 그런 데로 이제 쓸 수 있는 물은 임수라고 놓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맑고 깨끗함, 이걸 뜻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 신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성향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임수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은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충분. 이 충분하는 거 쓰나미가 일거나 큰 물이 이게 세차게 주변의 흙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을 휩쓸고 내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을 말하는데 개수는 임수는 왕할 때는 그러한 충분하는 성질이 있지만 개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없어요.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로 용신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개수가 무토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그거는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죠. 양간과 같이 본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개수가 인월이 아니라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자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 제왕지 같은 데 태어나고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음간인 개수의 성향보다는 양간인 임수의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로서 보는
임수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토. 이때도 무토는 쓸 수 있지만 기토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수동류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많아서 제방을 하는 용도를 쓸 때는 반드시 무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는 무토를 생주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우도 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임수가 투출한 경우는 이와 같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쓴다거나 기토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종살격이 될 때는 이때는 일간인 개수를 버리고 살인 무기토를 쫓아서 내가 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종살격도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전부 토로만 이루어져서 종살격이 되면 이때는 뭐 토 자체가 용신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데, 내격일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기토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개수 같은 경우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무토나 기토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임수 같으면은 일간이 왕하면 이렇게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를 써서 제방을 하는 것이 뭐 정당한 용신 취용법이 되고요. 임수도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는 쓸 수 더라도 기토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수동류되는 그런 상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 아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청징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토 자체를 쓰지 않는데 사주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의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토로 인해서, 흙으로 인해서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 결론이 되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목 중에서도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있어서 그 무토나 기토를 절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놓고 보면 미나리꽝 같은 거 있죠. 미나리깡이라 그러나요? 미나리깡 같은 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미나리 같은 경우가 물을 정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불의 옥잠이라는 게 있어요. 불의 옥잠. 이런 것도 탁한 물 속에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물을 굉장하게 깔끔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정수기 있죠. 집안에 정수기 안에 뭐가 들어가죠? 필터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이라든가 약간 탁수가 정수기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필터에서 뭐 몇 중 필터가 있어서 물을 싹 걸러주죠. 근데 좋으면서 나쁜 건 뭐냐면, 정수기 필터는 좋은 것, 나쁜 세균이라든가 이렇게 탁한 어떤 그런 것도 제거를 해주지만은 좋은 미생물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안 좋긴 하죠. 그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정수 필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수가 이게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게 천간에 있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토가 너무 왕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이 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것을 미나리라든가 불의 옥잠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필터 같은 것,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걸 이렇게 제어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천간에서 무토를 본다던가 뭐 기토를 본다던가 하면은 개수 자체가 굉장히 탁해지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예민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은 공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토를 제하는 공력은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토가 투출했는데 간목이 여기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있게 되면 간목이 기토를 제해야 되는데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이건 그래서 그 갑기합토가 아니라, 이건 갑기합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 자, 개수일간이 기토가 투출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칠살이라고 한 것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상관이 있어서 얘를 제해 주면 좋은데 얘가 제하지 않고 서로 합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합하면은 기토가 일간을 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도 얘하고 다 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얘도 얘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얘도 기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탐합하느라고 묶여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이 간목하고 합하기 때문에 합하느라고 극하는 걸 잊어먹게 되겠죠. 기토 입장에서.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도 탐합 망극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토가 개수를 파하려고 할 거잖아요. 칠살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있게 되면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이 이름 요 간목을 못 쓰게 되는 단점은 있지만 얘를 기토를 묶고 있는 것은 기토가 얘를 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또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 반, 뭐 나쁜 거 반.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한 가지 딱 방어하는 걸로 그냥 딱 그치게 되는 거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제할 때는 이렇게 첩신되어 있기보다는 이렇게 원격되어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두고 함부로 뭐예요? 일간 개수를 극하지 못할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탁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제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합해서 내가 탁수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대로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간목이 월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합하게 되면 간목으로서의 용도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내지는 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국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오늘의 명식을 격국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그냥 기본적인 격국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자, 개수 입장에서 인을 보게 되면 인중 간목은 어떻게 돼요? 이 개수 입장에서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인중에 있는 중기인 병화가 투출하게 되니까 요거 가지고 격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 될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다시 상관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같이 병화와 간목이 같이 투출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요거는 상관격의 간목이 또 재성을 생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상관생직격이 될 수 있겠죠. 상관 이렇게 사주국세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목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수는 여기가 개수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상관은 목은 왕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니까 상관격 중에서도 진상관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수고 상관이 목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수목 진상관격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상관격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게 되는 거니까 대개의 상관격, 특히 진상관격은 반드시 뭐라 그랬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보면 이를 뭐라 그랬죠? 상관 폐인
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국세가 짜여져 있게 되면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 영학이 되니까 뭐 신금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경금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을 것인데 뭐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경금은 개수도 생해주게 되지만 인월에 목도 제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제어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음생음의 공이 있죠. 이렇게 깨끗한 개수는 깨끗한 신금으로서 생해 주는 것이 더 맑고 깨끗한 생이 된다고 해서 이거는 음생음의 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장점이 있고요. 신금은 신금으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이제 사주 국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금이 있어서 상관패인 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개수가 생조를 받게 되면 다시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좀 있어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인월은 축월의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만약 얘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은 봄이지만 초봄에 해당이 되지만은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이 있어서 술을 생하게 되면은 초춘에 금이 있어서 술을 다시 생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조우를 하는 차원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공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것은 수목 진상관 격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보아서 상관패인 격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세가 짜여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아직 한습한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이렇게 조우해주면은 사주 국세가 중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국세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개수가 약한데 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 지지로 자수가 있다던가 뭐 천간으로 뭐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좋은데 지지로 수가 있는 게 더 낫겠죠. 지지로 수가 하나도 없이 천간에 임계수만 투출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지로 자수를 본다든가 지지로 뭐 해수를 보는 것이 훨씬 개수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지지로 통근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과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개수를 방신대주는 방주해주는 것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금이 있으면 일간도 생하지만 상간도 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반면에 비견이나 겁재 같은 임계수나 지지로 해자수가 있게 되면 일간이 통근할 수 있고 일간이 방신대주는 방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다시 목을 생하는 것은 약간 단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 사주 내 마음대로 사주를 다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냥 여기다 그냥 경신금 이렇게 딱 짱 박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날짜를 이렇게 태기를 해서 좋은 날짜를 잡더라도 이게 또 양수가 미리 터지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애가 또 먼저 나오거나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냐고요. 그죠? 인명은 제천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사주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뭐예요? 좀 안 좋은 것은 좀 비켜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좋겠죠. 물론 좋은 것도 계속 축일 비용하는 것 좋지만은 사주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사주 나쁘다고 해서 또 그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불가해서 그러잖아요. 사람 몸 받고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뭐 사주 가지고 나는 좋은 사주 태어났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나는 나쁜 사주 타고 났으니까 뭐 좀 힘들게 뭐 살아갈 것이다. 그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 세상 그렇잖아요. 그 노래도 있죠. 언제나 영화처럼이라고 하는 전인권이
씨의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그 어렵게 어렵게 인간 몸 받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래도 한평생 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욕심 좀 비우고 좀 사람답게 그다음에 좀 행복하게 사람 어차피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명리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다시 개술관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황금돼지가 되는지는 뭐 다 아실 것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 해라고 하는 게 띠로 놓고 보면은 해는 뭐예요? 해는 띠가 이거 돼지죠, 돼지. 돼지가 되고요. 기토는 색깔로 치면 토는 뭐냐면 노란색을 말해요.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 자체가 황금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노란 돼지가 되죠. 노란 돼지는 뭐예요? 황금 돼지죠. 그래서 올해가 황금 돼지가 되는 거고, 작년에 무술년은 청간무토가 노란색이고 지지 수리 개죠. 멍멍이. 그래서 작년에는 황금 개의 해가 됐던 것이고요. 뭐 그런 것이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요건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기회가 오게 되면 인해가 이걸 합을 하게 되겠죠. 인해 합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수목 진상관으로서 일간 약하고 상관이 목이 왕해지는데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상관이 더 왕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수목 진상관 격이 될 겁니다. 자, 연간을 놓고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병화가 있죠.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인의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인중병화가 투출한 걸로 놓고 보게 되는데, 얘가 없었을 때, 병화가 없었을 때 이 기토는 낙동강 오리알이죠.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그죠? 이거 뭐 인월에 기토가 약한데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목이 인해 한 왕목이 병화를 생해주게 되고요. 이 병화는 다시 기토를 생해주게 되죠. 자, 일지까지 한번 보죠. 그러면 일지에는 미토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토가 약할 것 같은데 병화의 생조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는 미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이것도 미 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기토가 어떻게 돼요? 세력이 굉장히 왕하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개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청징함을 굉장히 생명과 같이 여긴다 그랬고, 웬만해서는 무토와 기토는 용신으로 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탁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재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이게 상관격의 상관생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수목진상관격의 상관생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다급한 건 뭐냐면 기토가 세력을 얻어서 나를 극해해서 나를 파극시킨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산을 갔는데 목이 왕한 계절이잖아요, 지금. 근데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산을 갔는데 옹달샘이 있어요. 근데 옹달샘이 물의 양이 충분히 있으면 괜찮은데 물이 너무 이제 살짝 고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기토가 저렇게 세력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옹달샘물에 살짝 고여 있는데 그 조그만 누가 턱 건들면 흙이 와르르르 쏟아져 가지고 개수를 완전히 매몰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수의 수원을 끊이질 않아야 되거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 경기도 수원이 아니라,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의 발원지. 그죠?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 경기도 수원도 수원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이 수원을 말하는 건데, 물이 예를 들어서 땅속 깊은 데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개수가 계속 흐르게 되죠. 계속 흘러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데,
이렇게 수온이 말라버리거나 물이 개수가 고여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까지 시켜버리면 이제 옹달샘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목이나 을목이 있게 되면은 얘를 제할 것 같은데 이때 갑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얘를 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목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갑목이 얘를 제하는 게 아니라 갑목은 얘를 생하겠죠. 얘를 생하면 얘는 다시 기토를 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가 갑목과 기토 사이를 통관시켜 버리죠. 그죠? 일간이 병화를 파극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간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일간은 심판과 같다. 일간은 그냥 심판일 뿐이에요. 심판. 일간이 병화 파극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간인 개수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얘는 고정,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보는 것이지, 개수가 가가지고 나 수원이 마른다고 저 바위덩어리 좀 끌고 와가지고 또 생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개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간은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간목이 있어서 얘를 제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왜냐? 병화가 중간에 있게 되면 오히려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가 약하니까 그냥 개수의 수원을,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개수가 흐를 수 있도록 계속 물을 유입시켜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약간 탁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경금이 있거나 아니면 신금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생수해주면 얘가 탁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에서 살인상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국세 안에서는 물론 상관생제, 뭐 재성이 정제가 있어서 이런 거 다 좋아요. 더 좋은데 재성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이 기토가 있어서 나를 탁하게 만들거나 나를 매몰시켜버리면 나는 세상에 없어지는데, 거기서 뭐 재성이 있으면 뭐하고 뭐가 있으면 뭐 어떻겠냐고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돈이 뭐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 내일 죽는데, 그죠? 그러면 하루 만에 수천억 다 쓰고 죽을 건가요? 일단은 인간사가 됐건 사주가 됐건 이게 종격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단 일간이 존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내일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100% 보장 다 돼 있어. 근데 나는 오늘 죽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단 내가 존립이 돼야 대통령을 하든 뭐 가서 삽질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뭐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당장 내일 존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확정하다라고 하면 뭐 금송아지 5천 마리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세에서는 이 기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생시에 따라서 요 국세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니까 생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개수가 자시에 태어나게 되면 임자시가 됩니다. 이거는 시두법이라고 해서 이건 정해진 거예요. 시두법. 이거는 제가 강의했던 거를 유튜브에 삼그리고 사주치면 시두법이라고 해서 그거만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시두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시두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일간이 천간 앞에서 나오는 오행을 극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개수가 합하는 것은 무게합이죠. 무게가 합하면 뭐가 되죠? 화가 되죠. 그 화를 극하는 것은 뭐예요? 수죠. 그래서 자신은 임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굳이 뭐 어차피 요즘 핸드폰에 만세력 있으니까 다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야자시 조자시설은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그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자시설, 조자시설은 불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개수가 자시에 태어나면 개수가 통근을 하게 되죠. 통근. 이제 뿌리를 줄 수가 있어요. 통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음간 같은 경우는 약한 경우에는 양간이 있게 되면 의지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데 반면에 일간이 임수인데 약할 때 개수가 있으면 개수는 임수는 양간인 임수는 개수에 의지하지 않아. 쉬운 말로 바다가 강이 아무리 말라도 저 산속에 있는 옹달샘에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개수가 요 정도 되면 일간 자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되는데, 그죠? 중요한 거는 요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방비할 재간이 없죠. 이런 경우. 그래서 뭐 나름대로 칠살의 무죄이기는 하나, 칠살 이것도 칠살의 무죄죠. 뭐 천간이 칠살인데 이건 제어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일간이 임자실을 얻어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약간 탁기는 있다 하더라도, 사주에 탁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간이 존립은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병화 자체가 조우하는 그런 용도는 있긴 하지만 이 병화가 칠살을 생각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경우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개축시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축 자체는 개수가 통근을 할 수 있어요. 해자축, 방압 끝자리 통근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되니까 일간 개수도 축에 통근할 수가 없고요. 시간에 있는 개수도 축에 통근할 수가 없죠. 그죠? 축중 신궁 개수가 있어서 충분히 통근할 수가 있는 여건이었는데 이게 미토가 있게 되면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되면 토충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토충은 붕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인신충, 사해충, 자호충, 묘유충 같은 경우는 충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깨지게 돼 있죠. 자호충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국화가 되니까 오화가 깨지는 것이 기본적이지만은 오히려 오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가 전국이 화인데 자수가 딸랑 한 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호충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독수 오건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금목충이라든가 수화충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깨진다예요. 근데 토충인 이 부충은 토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금목충, 수화충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둘 다 약해지게 돼요. 근데 토충은 같은 토끼리 충하게 되니까 토가 더 왕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토충이 되면 일간 개수와 시간의 개수는 뿌리가 날아가 버리니까 약해지는데 오히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더 득세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일간인 개수가 오히려 칠살이 더 왕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그죠? 개축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갑인시를 한번 놓고 보겠죠. 갑인시가 되면 인월에 인에 한몫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시가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간목에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하게 목이 너무 태왕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왕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기토를 생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격인데 이거는 목으로 종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토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으로 종하면 이 기토하고 목하고 서로 토목 교봉이 되죠. 토목 교봉.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게 종격이 될까 종합격이 될까 이렇게 누누이 고민을 해봤는데 종합격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내격인데 극신약 사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얘는 그냥 그야말로 해중 임수인데 이것도 해수가 어떻게 돼요? 인해 한몫하다 보니 그 해중에 있는 임수도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년에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을 생주해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운 자체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간이 더 약해지게 되니까 약간 이거는 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갑인시뿐만 아니라 을묘시가 돼도 똑같죠. 어차피 갑인이나 을묘나 똑같은 목이 왕한 것은 뭐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 갑인이나 을묘나 비등비등하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냥 그래도 시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 싶은 시가 뭐냐면 경신시가 될 거예요. 경신시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도 적절히 절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기토가 아무리 세력을 얻어서 토를 극하려 하더라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주게 되고 약간 탁수가 됐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순환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병화가 있어가지고 요 경금을 파극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병화가 얘를 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하는 것도 있고요. 극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멀리 극하러 가지 않고요. 가까운 기토를 생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를 놓고 치면 생하는 쪽으로 80% 기운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0%의 마음은 저걸 한번 극해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하는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협당하지 않는다. 충분히 개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 기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이것이 갑목이었다 내지는 을목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경금을 파할 겁니다. 또 개수가 이 병화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일간은 뭐라 그랬어요? 일간은 심판과 같다. 얘는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죠. 그래서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을 세계 4위까지 이렇게 4강까지 올려놓는 그런 신화를 이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딩크가 바로 이 일간과 같은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감독과 같은 경우죠. 감독. 물론 전술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짜줄 수는 있어도 히딩크가 가가지고 너 이놈아 너 그렇게 차면 어떻게 해서 지가 페널티킥 차고 지가 코너킥 차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히딩크는 조율만 해주는 거예요. 조율만. 안타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일간이 얘가 얘를 극한다고 해서 얘가 얘를 말리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경신시가 아니라 신유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목을 지하는 공력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있을 것이고요. 일간 개수가 뿌리를 두는 차원에서는 경신시의 신을 보는 것이 더 약간 뿌리를 좀 튼튼하게 둘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음생음이냐 양생양이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음금인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주는 것이 좀 더 깔끔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목화가 왕한 상태에서는 목화가 좀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금이 우직하게 개수를 약간 탁해지는 약간의 탁함은 감내하더라도 그래도 경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따라서 뭐 경신시가 더 좋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유시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더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유시보다는 그래도 경신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대입 안 해본 생시들은 한 번 더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뭐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볼 만하네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 하트 도장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0일강 하고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